이렇게 책을 쫙 냈고요. 지금 이 책을 낸 게 FM 미디어인데, 예, 요 책 냈고, 예, 요 책 냈고, 요 책 냈고, 요 5가지 시리즈 중에서는 3권이나 낸 좋은 출판사고요. FM 미디어는 아시겠지만 부동산 책은 제 책밖에 없고요. 워렌 버핏 관련된 책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분야 베스트셀러 보면은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거든요. 그거 부록 받으셨죠? 그게 이제 그 바이블의 이제 별책 부록인데 그 책도 좋으니까 많이 구매하세요. 제 책 공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목차가 있는데 아마 이전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책에 사연이 좀 있어요. 13년도에 쓴 책입니다. 첫 책, 초고를. 그래서 첫 번째 책으로 두 번째 책이 제 두 번째 책이었었는데 흔들리지 마라 집살기에 온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저자로서 칼럼니스트로서 이제 처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좀 인정을 받게 된 책이었었는데 그 책은 그냥 가볍게 낸 겁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만 했었어요. 진짜 1페이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은 게 많았었나 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책 쓸 데가 없었는데 출판사에서 요청이 와서 그냥 일주일만 써갖고 2주 만에 책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책의 퀄리티는 형편없었겠죠. 근데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FM미디어에서 확대 출간해 주셨고 그 이후로 또 6년이 지나서 이번에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은 계속 2배씩 증가해서 지금은 첫 책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들이고요. 그때 썼던 칼럼을 갖고 온 것도 있고 바꾼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온 것들은 혹시 옛날 책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지금 3번째 책에 나올 동안에 똑같이 쓴 것들이니까 절대 원칙이 되겠죠. 나머지 바뀐 부분들은 시장이 바뀌었거나 사람이 바뀌었거나 뭔가 바뀌었겠죠. 그렇게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은 다시 쓰는 대한민국도 사용 설명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팁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럼 얘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칼럼으로 다 푼 거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들 벗어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알고 싶으시면 골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 알고 싶으시면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 시장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이 어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측의 영역이죠.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면은 벌써 다 부자가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도 제가 인터뷰를 5개를 하고 왔어요. 심지어는 오늘 SBS에서 1시간 특별 프로그램을 좀 찍어서 왔는데 기자분들 첫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 시장 어때요?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위에서 질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사결정을 못해요. 제가 오늘 사인해드린 게 좀 급하게 쓰냐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일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정책이 발표됐잖아요. 20일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도 이제 실시가 됐단 말이죠. 갭을 끼고 못 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질문 나왔던 거 중에서 하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 안양 만양구의 메가트리아를 살까요, 말까요, 지금? 예.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건 비규제적인 데고. 대출도 충분히 나오고, 갭도 낄 수 있고, 돈 없으면 갭 끼면 되고. 다행히 거기는 또 전세가율도 그런 준신축 치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야. 그쵸? 대출 받는 거 이상으로 돈이 아마 덜 들 수도 있어요. 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좀 규제지역을 사고 싶은데, 예, 대출도 안 나오고, 돈도 없고, 갭도 못 낀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방법을 찾는 거죠. 뭐. 다행히 우리 엄마가 부자야.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무릎 꿇고 가서 좀 사적 금융을 좀 계약서 쓰고 갖고 올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네. 결혼을 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단지에 사는 사람이랑.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뭐 짧은 시간이고 이 많은 책들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담 같지만 진심인 거 아시죠? 예, 제가 제 후배들한테 특히 결혼하는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 결혼 잘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남자애든 여자애든 간에 배우자가 집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해 보고 집이 살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집을 사게 한 다음에 결혼하라고 내가 막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요입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6개 카테고리 똑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나온 책이죠. 그때는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썼었어요. 그 책에다가 프롤로그도 지금 바꾸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규제를 많이 하고 시세가 막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아무거나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가 좋으면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입지 좋으면 사도 되는데 사람들이 입지가 좋으면 왜 사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입지가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일단 다시 했고요. 입지가 좋다는 게 뭐죠?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면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평이면 10평, 100평이면 100평, 그 해당 면적에 그 땅을에서 거주하거나 이용하거나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수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가 많은 것들을 사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쓴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FMD 책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책인데 지금은 딴 책들이 역적으로 많이 했지만 워낙 주식시장이 좋아서 예, 그래서 이제 집값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수요가 없는 것들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수요가 없는데 살 수 있는 것이 있죠. 뭐죠? 미래 수요가 보이는 것들은 사야죠. 지금 없지만.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만 먹고 사면은 수요가 제일 많은 거 사면 돼요. 수요가 제일 많은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죠? 여러 가지 뭐 여기 얘기가 있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제일 비싼 거 사면 돼요. 부동산은요 아주 간단해요. 주식처럼 이게 비싼지 싼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비싼 거예요? 하이닉스가 비싼 거예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10만 원이고 하이닉스는 40만 원 넘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은 주식이에요? 가격만 놓고 보면 한 주당 하이닉스가 비싸니까 하이닉스가 더 좋은 주식입니까? 아니죠. 그럼 삼성전자가 좋은 주식입니까? 모르겠죠.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명쾌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죠? 30평대 기준으로, 9평 기준으로. 레미안 언밸리가 있어요. 엊그저께 이제 누가 대출 그 규제 전날 왕창 받아갖고 샀다고 기사 났죠. 얼마에 샀죠? 72억. 예, 근데 그 전에도 신고가가 나왔었어요. 72억으로 좀 2번 거래된 겁니다. 그래서 30평대 84가 72억에 거래됐습니다. 이건 신축이죠. 예. 근데 72억에 거래된 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72억에 거래됐습니다. 그것도 84예요. 그러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더 비싼 거예요? 레미안 언밸리비가 더 비싼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어떤 게 더 비싼 거예요?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월등히 비싼 거죠. 월등히 비싼 거죠. 왜? 레미안 언밸리는 완성품이야. 돈이 더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일단 더 투자해야 돼요. 추가 분담금을 내야 돼요. 수평 이동을 해도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30평대인데 30평대로 가도 돈을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뭐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제초안을 없앤다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긴 했는데 제초안이 없어지지 않으면 제초안도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72억에 산다 하더라도 추가 분담금 적게는 5억, 보통 한 10억 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금도 적게는 5억, 많게는 8억까지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대충 해서 아마 20억 치자고요. 72억에 사지만 거의 90억에 사는 거랑 똑같은 금액이죠. 그럼 언밸리보다 훨씬 비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원밸리가 더 좋은 아파트예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가격만 놓고 보면. 압구정 현대가 월등히 좋은 아파트죠.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얘기해도 똑같이 이렇게만 알려주면요. 다 발라낼 겁니다. 아마 지역별 랜드마크를 다 뽑아낼걸요? 왜? 제일 비싼 건 뽑으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럼 이 비싼 아파트의 특징이 뭐냐? 왜 비싼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냥. 예,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요? 그걸 소유하고 싶은 수요. 거주하고 싶은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수요 많다는 건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비싼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면. 예, 그런 거죠.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음속에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근데 그걸 말을 못할 뿐이지. 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욕망들의 합이 결국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격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공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벤자민 그레이엄 책도 아니고, 워렌 버핏 책도 아니에요. 어떤 책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행운에 속지 말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예. 그런 책 들어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투자 고수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투자했던 것들을 복귀했더니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멋 모르고 투자했는데 잘 된 게 80%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겠지만 하겠지만 솔직히 이 정도까지 오를지도 몰랐었고 확신 있게 샀는데도 안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투자 고수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행운에 속지 말라거든요. 부동산이 똑같았어요. 이게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이 있을 때 대통령 있을 때의 시장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놀랐거든요. 그때만 또 올랐거든요. 민주당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 그냥 오를 타이밍이었을 뿐인 것들이죠. 그럼 가격이 오르는 걸로 정권을 평가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막 올랐어요. 그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IMF를 극복했잖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돈도 막 들어오고 그때 또 마침 인터넷 막 폭발적으로 인터넷 기업들이 성장했단 말이에요. 돈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막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산들이 다 올라갔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을 막 삽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사다가 막판에 막 2005년도부터 7년도까지는 그냥 묻지마로 막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에 규제 정책을 발표해요. 되게 센 정책이었어요. 8월 30일 대책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막 엄청난 규제를 했는데 규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중과를 한 거예요. 다주택자들. 근데 그때는 헌법소원 하기도 전이어서 그냥 다중과를 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무대뽀였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을 못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죠? 똘똘한 한 채가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나온 개념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가 어디로 갔죠? 소형도 아니고 중형도 아니고 어차피 한 채 할 거니까 그냥 대형을 다 샀어요. 이때는 그 대형이 지역 불문이야. 아무 지역이나 대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일산도 대형이 다 올랐어요. 식사지구, 덕이지구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분양할 때. 초반에는 지금 결국 다 할인 분양을 했지만 그리고 제일 떴던 게 용인 수지, 성북동, 신봉동 뭐 이런 데들 막 대형을 됐다만요. 그때 전 아직도 성북동이나 신봉동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분양했던 문구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분당을 역전합니다. 진짜 그랬어요. 왜냐면 분당 가격으로 분양을 해버렸거든요. 대형들을. 근데 인기도 초반에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이제 흐지부지 끝났는데 규제 풀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거는 거품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살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걸로 몰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똑같이 있었어요. 2017년도부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규제를 막 했잖아요. 28번 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20년도가 딱 되니까 살 게 없어요. 규제 때문에. 또 종부세 때문에. 2020년도에 종부세 내보신 분. 2020년도에. 종부세 안 내세요? 전 뭐 했어? 종부세도 안 내요? 저는 4배를 냈어요. 1년 그 전해보다. 산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저도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이제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시는 제 증권회사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해에 2억을 냈어요, 종부세를. 그러니까 이제 레미안 퍼스티지랑 압구정 현대아파트 신현대입니다. 두 개를 갖고 계셨는데 2억을 내고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상관없어 뭐.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확률을 갖고 가는 게 맞냐고. 그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 충격을 받은 거죠. 종부세로 2억을 내는 게 맞냐고. 예, 그 정도로 세금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아파트 말고 다른 투자 상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뭐였죠? 지산, 주거용 오피스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다세대, 빌라 뭐 이런 거 막 샀었어요. 그거 끝물 잡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에 지방의 대형,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아파트가 아닌 상품들 다 몰린 거죠. 저는 이게 정책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싸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보다 싸 보이잖아요. 평당 가격 따지니까 월등히 싸네. 심지어는 빌딩이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빌딩은 평당 1억이 안 돼. 그런 거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몰렸었는데 그게 결국은 터진 거죠, 2020년도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물건 중에서 이제 아파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공시가격 1억 미만들은 혹시 사신 분들 있으실 거야. 말 못 하시겠지만. 지금 안 팔리죠. 알파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공실이야. 예, 그 아파트 누가 가서 살아요? 지방의 주공 아파트인데 저층인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앞에서 막 화초 키우고 누가 키우는지도 몰라. 할머니들 막 키워 그냥 자기 땅도 아닌데 막.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중개하려고 했더니 중개업소도 없어 동네에. 이거 어떻게 팔아요 했더니 관리사무소에서도 모른대. 알아서 하래. 그런 아파트 갖고 계신 분도 있죠 분명히. 예, 저한테 가끔 하소연하시거든요. 어떻게 파냐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파는지. 산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뭐. 예. 근데 아무튼 그때 샀던 것들이 싸다고 산 것들이거든요. 그게 100%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고 또 하나는 다세대 빌라로만 수요가 갔는데 다세대 빌라는 일단은 전세 보증을 너무 많이 해줬고 지금 이제 해줬다가 줄이니까 문제가 되는데 원래 너무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랑 매매가랑 똑같아요. 이건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빌라나 다세대는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버렸던 것들이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그 당시에 아파트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있는 거 지금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역전이 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도 많이 투자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투자 카페라든지 이런 이제 강의 사이트에서 그런 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단 많이 추천했어요. 지금 다 그거 물려있죠. 그래서 좀 정부에서는 지금 정책에서도 목적이 다주택자들, 투기꾼들 잡아야 된다서 정책을 세게 내고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들 중에 딱 두 부류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딱 두 부류인데 한 부류는 강남에 두 채 갖고 있는 사람. 갑자기 2억 원 우리 금융감독원장 생각이 나시나요? 예, 강남권에 두 채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이분들은 둘 다 아깝잖아요. 팔기가. 그래서 들고 있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예, 들고 있는 것들이고 세금 내도 올라갈 것들이 예상되니까.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대부분에 해당될 텐데 안 팔려서 다주택자하고 있는 겁니다. 안 팔려서. 근데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소원이 뭐죠? 네? 그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지금? 무주택자가 되는 거죠. 예. 왜냐면 무주택자가 되면은 지금 살 게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혜택을 받아요. 무주택자는 혜택 받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협상률도 크고.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다음 태어나면은 다시는 다주택 하지 말아야지 목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다고 샀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고 하면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비규제 지역에서는 세 채 이상 안 사면 좋겠고 규제 지역에서는 뭐 두 가구 돌릴 정도까지는 내가 뭐 막지는 않겠는데 그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사야 되다 보니까 가격 보지 말고 비싸더라도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찾고 경로를 찾아서 사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파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상품 파트인데 아파트만 보지 말고 경쟁력을 비교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뒀었는데 지금 하나 봅시다. 세종시에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세종시에서는요 제일 비싼 게 뭐죠? 제일 비싼 단지가 네, 제일 새 아파트예요. 입지를 안 따죠. 네. 이해하십니까?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11년도에 천마을에 입지를 해요. 2011년도 아파트면 완전 새 아파트죠. 서울서 따지면. 예, 다 돼 있을 거예요. 지하 주차장도 있을 거고 커뮤니티도 있을 거고 괜찮을 겁니다. 근데 세종시에서는 2011년도 아파트는 그 낡아서 어떻게 사냐 그래요. 새 아파트가 아니니까.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럼 보세요. 이게 상계 주공을 갑니다. 예. 하나 포레나 말고는 새 아파트가 없어. 예. 목동에는 아예 없어, 새 아파트가. 그러다 보니까 신정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고, 목동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벗어나 있는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입지 내에서 절대 그 준공 연도 갖고 경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 가면은, 저한테도 뭐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게, 새 아파트는 몇 년 차까지 새 아파트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 가면요, 20년 차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있어요. 왜? 지하 주차장이 있거든. 30년 차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아예 없잖아요. 근데 20년 차 아파트, 그 2000년대 아파트부터는 지하 주차장이 있거든요. 연결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막 그런 것들, 막 지하 제초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되게
의자 앉으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편하게.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상품 경쟁력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상품이 아무리 많이 좋아도 입지가 더 좋은 데가 비쌌는데 지금은 입지가 조금 떨어지면 상품 좋은 게 더 비싸요. 예, 이것들도 그래서 항상 핑퐁 게임을 한다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입지예요.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점수 평가하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다섯 번째가 입지인데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입니다. 입지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입지가 중요한데 입지를 뭘 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지는 제가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인데 이게 저 정책은 기본적인 걸 썼었는데 이번 10월 15일 대책이 나오니까 이거 다 읽어보시면 아마 이거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가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나올 정책도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지.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좀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좀 이렇게 좀 어설픈 집단인지 몰랐어요. 뭐냐면은 저는 머리도 좋고 되게 디테일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당정 협의를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예. 그리고 심지어는 정책을 만든 사람 아이디어도 아니야. 누가 지나가다가 이거 해보면 어때? 그게 나와요. 진짜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영끌 5족 중에 한 명이었던 건 아시죠?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오늘 짤 동거 아시죠? 예, 그 부동산 정책 5족 해갖고 예, 뭐 있잖아요. 국토부 차관님, 장관님, 국정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금융감독원장님 5명이 5족 딱 나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이제 막 궁지에 몰리니까 변명하시지만 나오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고민 안 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정책을 볼 때 너무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틈새란 말은 좀 그렇고요. 뭔가 있구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만 알아두셨다 하더라도 정책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피해 대상이 아니라 그 정책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잘한다라는 취지로 접근하게 되면은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파트가 제가 써놓고 봤는데 그냥 맨 뒤로 뺐는데도 제일 돋보이더라고요. 잘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내일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주 자료겠죠? 근데 지난주 자료를 하더라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KB 부동산 시황입니다. 이게 한 주 동안의 시황이고, 이거는 작년 2024년도 12월 31일자부터 누적된 시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주간 시황은 없으냐 마냐 하는데, 아무튼 갖고 나온 것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에 강동구가 2.16이 올랐어요. 일단 이럴 때는 놀라셔야 돼. 왜? 제 멤버십 시향특강 듣는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0.1 이상 오르면 많이 오른 겁니다. 0.1 이상 오르면. 근데 이거는 한 주에 2.16이 올랐잖아요. 1년 동안 2.16 올랐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만큼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죠. 한 주에 올랐으니까. 이렇게 50주 동안 오르게 되면은 한 3배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에너지가 안 되니까. 아무튼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것들이고,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마포구, 분당구, 과천, 동작구, 수정구, 송파구, 영등포구, 뭐 이런 지역들, 예, 지금 많이 올랐는데 딱 봐도 입지가 좋은 지역이죠. 예, 좋은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좋은 지역들이 왜 올랐을까요? 일단 조사일이 13일입니다. 뭔가 규제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었죠. 우리 추석 때. 그 전에 거래들을 막 했겠죠. 그래서 이게 몰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건 조금 오버된 경향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서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지역들로 갔구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올라간 지역들만 보고 있죠. 저 같은 사람들은 밑에 지역을 봅니다. 어느 지역이 빠지고 있는지. 똑같은 시기에 빠지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똑같은 수치 개념으로 0.1 이상 빠진 지역들은 많이 빠진 거예요. 봅시다. 평택 많이 빠졌죠. 거제, 양주, 파주, 부산 강서구, 동두천, 광주 남구, 이천, 계양구, 군산 등도 많이 빠진 편이죠.
그러면은 이 지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주 갖고 빠진 것들은 몰라요. 우리가 이것들은 누적으로 봐야 돼요. 누적으로. 그럼 누적으로 봤을 때 일단 거제가 제일 많이 빠졌네요. 거제는요. 딱 명확하죠. 거제의 메인 일자리가 뭐죠? 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고현동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옥포동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고현동이 제일 잘 살아요. 고현동은 삼성중공업이 딱 잡고 있는 데고요. 옥포동은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고 지금은 하나오션이 꽉 잡고 있죠. 두 중공업 모두 다 2029년도까지는 수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일손이 모자라서. 수주가 꽉 찼죠. 주가가 1년 동안에 거의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맞죠? 예, 그런데 거제 왜 이 모양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뭘까요? 네,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거제, 제가 아까 가격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네, 그 단위 면적당 공급의 양보다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공급대 양보다 수요가 적으면 빠지겠죠. 그럼 여기는 수요가 적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수요가 빠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왜? 잘 나가고 있거든. 일제 들고. 거제에 이제 이런 거예요. 거제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관광. 예, 관광지에서 좋으니까 가보세요. 맛집들도 많고 제 블로그 가면 맛집 소개 잘 되어 있습니다. 고현동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학군도 좋고 거기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난 사이클에 그러니까 7, 8년에 잘 나갈 사이클 때 거제가 막 올라가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거제시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설사도 그렇고 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죠? 땅을 매립합니다. 고현동에다가 땅을 매립해요. 대림산업, DLENC가 매립을 합니다. 거기다가 대단지 아파트를 크게 2개를 줬어요. 근데 그것만, 거기다 이제 그 매립해서 아파트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아파트를 댑다 많이 분양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보다 너무 많은 분양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되게 힘들었죠. 근데 거제도 이제 그 매립지가 입주가 다 끝났어요. 메인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제 같은 지역들은 이제 입지 분화가 될 거고 상품 분화가 될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피가 많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마이너스도 있긴 하지만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은 이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제는 마이너스가 고마운 지역이죠. 지금 투자자들한테는 비규제적이기도 하고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좀 수치로 빠진 지역이 평택이랑 이천인데 이건 같이 보도록 할게요. 평택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이천에는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빵빵한 곳이 있는 일자리가 있는 곳인데 왜 빠졌을까요? 똑같아요. 여기도.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택 가면은 고독 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캠퍼스를 6개를 져야 되는데 다 못 줬어요. 그러니까 2개까지는 빨리 졌는데 3개 때부터 갑자기 씁니다. 왜? 수주를 못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 공장을 짓게 되면요.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분들이 들어가요. 일단 그 수요가 끊겼죠. 공장을 못 짓는. 그리고 공장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게 뭡니까? 그 공장 안에서 반도체 만드시면 들어가야 되는데 1공장, 2공장도 풀로 안 돌리는 거야. 예. 수요가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6공장까지 만들 계획에 뭐 장밋빛 미래가 있었을 때 분양을 다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평택은 아직도 분양할 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평택. 그래서 평택의 미분양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단위 시로는 그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근데 이게 새 아파트가 아니에요. 구축이에요, 구축. 예, 새 아파트들은 또 마이너스가 또 아니에요, 또. 예. 물론 이제 메인만 그렇고요. 그 미분양 난 것들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할인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이천도 하이닉스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좀 잘 나가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천 말고 위에 용인 남사읍에다가 또 만들어. 네, 또 만들고요, 공장을.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 작년에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에요. 예, 1억인데 인센티브 얼마 받았죠? 1억 2천을 받았어요. 신입사원인데 1년 동안에 2억 2천을 받았어요. 이분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2천에 왜 살아? 이 돈 가지고. 예, 동탄으로 갑니다. 예,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하이닉스 앞에다 살 줄 알아서 거기 뭐 중산단지라고 택지 개발도 엄청 많이 개발 많이 하고 있고 중리재고도 있고 막 이천에도 지금 막 때려졌거든요. 하이닉스 잘 나가니까. 근데 돈이 생기니까 이천에 안 살려고 그래. 동탄 살고 싶어 하고
광교로도 가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너나 주말 부부에 그 일하는 사람 남겨놓고 서울로 와버리고 막 그럽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두 지역들은 수요가 공급하는 것만큼 못 채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들은 이제 망한 것이냐? 예, 따져봐야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 튜브, 예, 오프라인 강의나 그리고 시장 특강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시장들을 분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매매가 얘기들이고요. 근데 저는 매매가는 좀 보지 않아요. 수치가 너무 뽕티가 많이 돼가지고 전세가가 봅니다. 전세가는 왜 매매가에는 투자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있거든요. 특히 비규제 지역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 규제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규제 지역 되고 거래량이 급감을 할 거예요. 지금 급감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봐야지 올랐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라가는 데는 올라갈 거고요. 내려가는 데는 내려갈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대부분 다 내려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얼른지 올라가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제가 계속 중계를 해드릴 겁니다. 전세 가격도 중요한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수급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성남, 수정구, 강동구, 과천, 뭐 기타 등등해서 아까 매매 지역보다는 조금 입지도 조건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뭐 다른 지역들은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한한 지역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 부산은 지금 매매가가 마이너스거든요.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실수요니까 들어간 거예요. 실수요니까. 예, 입주장이 끝났나 보죠. 그리고 동래구 정도면은 해수동이란 말 들어보셨죠? 부산의 대장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실수요가 있었다는 것들이고, 부산이 한 3년 정도 조정을 당하다 보니까 바닥을 다졌다고 판단되는 아파트부터 해서 전세든 매매든 반등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아니에요. 이거 대부분 동부산 쪽 얘기고요. 서부산 쪽은 아직도 마이너스가 많고, 구축도는 아직도 마이너스가 많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위주로 해서 준식주 전후부터는 지금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산 가거든요. 왜 가는 줄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매매 시장보다 전세가 보면서 이 시장이 조금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그거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지역들은요. 누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지역들은 대부분 매매가가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매매 시장에 투자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지역들이 다 묶였어요. 이제 안 묶인 지역들만 볼까요? 구리 안 묶였죠. 구리 사야 됩니까? 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 분들은. 예, 그리고 울산 남구는 뭐, 예, 작년 제가 말부터 추천드렸으니까 아마 사신 분들은 2억 올랐어요, 2억. 예, 2억. 서울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 지역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산 동구가 있죠. 부산 동구는 왜 올랐을까요? 부산 동구는 생각보다 주택이 없어요. 부산 동구는 어디냐면은 부산역, 북항, 다 일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 주변에 일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지금 부산 가면요, 크레인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동부에 많습니다. 어디가 살아야 될 거잖아. 근데 자가를 못 살고 인천 살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거기에 공시원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공실이 없대. 예, 다세대 다가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좀 내려놓으면은 투자할 것들이 꽤 많다. 지역에서, 지방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안양 동안구는 규제적이고, 양주가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양주 살까요 말까요? 양주. 오늘 분양 결과 나온 거 보니까 분양 안 됐더라고요. 어저께 분양한 거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새 아파트들 중에서 역세권이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7호선 연장 구간이 있고 또 하나는 GTX-C 연장이 아니라 GTX-C 역세권이 있는데 아마 GTX-C 역세권은 착공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수요가 버텨줄 것 같은데 제가 양주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주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7호선 라인하고 GTX-C 라인은 진짜 그게 다야. 도심이. 나머지 이상한 무슨 지구들이 되게 많아. 예,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오신 분들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다 아파트를 되게 많이 분양을 해놨어요. 왜 분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분양하기 전에 그 양주시 홈페이지 가면은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읽어봤어. 여기다 왜 했을까? 근데 엄청난 일자리가 들어올 것처럼 해놨어. 다. 예, 저는 이게 뭔가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뭔가 토지를 팔거나 토지를 개발할 사람들과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인허가를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많이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양주는 일자리가 들어올 지역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여기 있는 베드타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GTX-C나 7호선 라인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예,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좀 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미있어요? 예. 이건 신고가를 갱신한 단지들인데 지금도 재건축 아파트 핵심 입지 실거래 중심 뭐 이런 것들은 공급 시작한 곳은 오르고 있다 이 얘기 드리고요. 이건 제 블로그에 나온 거예요.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규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중장기 상승도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폭락 상승할 거 없이 모든 전문가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으로 눌러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는 규제를 더 세게 지금 뿌려야 된다. 그래서 뭐 LTV를 더 올려야 된다. 더 강화해야 된다.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막 빠질 것이다. 그냥 대책도 안 보고 말씀하시는 분도 한 분 있으시고 두 분이 지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분들 포함해서 지금 뭐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단기적인 거래 위치군 다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냐는 전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는 언제부터 규제였죠? 2016년도부터. 한 번도 규제가 풀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 그다음에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웬만한 지역들이 토지 거래 후역이었어요. 이번에 그 묶인 건 상관없이. 그러면은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입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재건축 이슈가 있거나 재개발 이슈가 있거나 핵심 입지들 실거주 요건이 강한 데들은 규제를 해도 올랐습니다. 왜? 거긴 두 채를 못 가져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 그리고 한 채를 갖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꼭 들어가거나 거기 사야 되고 싶으신 사람들은 거래를 할 거라는 거죠. 예, 거래량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미미한 상승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규제 때문에 빠지는 지역들이 발생하죠. 뭡니까? 제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 때 말 때 풍선 효과 혹은 투자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혹은 돈이 그것밖에 없어서 올랐던 지역들은 빠지죠. 뒷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가라도 빠지면은 일하겠죠. 근데 이번 규제 지역은 올라가지도 않는데 규제를 한 지역들이 생기겠죠. 거기는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보세요. 이제 각 전문가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빠지고 있는데 더 빠지는 지역들 보면서 이거 봐라. 정책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맞아갖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밟았으니까. 잔인한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일어날 희망조차 꺾어버렸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지역들은 저게 다 투기꾼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예. 그렇죠. 지금 2억 원 우리 금융감독원장님 언제 자녀한테 넘기는지 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시장에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 주택자분들이 물건을 내놔야 시장에 물건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거는 또 올라갈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뭐 느끼셨어요? 아, 서초구는 절대 팔면 안 되는구나. 안 느끼셨어요, 혹시?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서초구에 내면 한쪽을 창고로 쓴대. 야,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욕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러웠어요. 그냥. 근데 너무 부러웠어요. 야, 저는 이제 집이 크지 않아가지고 제가 책 많고 집이 많아요. 이렇게 좀 그래갖고 와이프가 맨날 막 갖다 버리라고 막 잔소리를 해갖고 맨날 한 박스씩 주말마다 들고 와서 회사에다 이렇게 짱 박아 놓는 게 제 일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집 하나를 다 창고로 쓰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입지들은 여기 별표까지 쳐놨네. 빠질 가능성이 낮고요. 물론 이 안에 있는 모든 주택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지.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좀 빠질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다. 네,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이 핵심 지역들은 빠질 수가 없다. 이미 10년 동안 그런 고초를 겪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재밌어요. 요즘 핑퐁을 점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또 이제 물꼬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제 뭡니까? 부동산 정책 5인방을 이제 계속 물고 늘어지겠죠. 또 이때 마침 또 국정감사야, 시즌이야. 한 명씩 다 불러서 각계 전투로 깰 수 있잖아요. 신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새로운 사실들만 알게 되고 있긴 하는데, 아무튼 서로 충돌하는 정책 구조인데, 이제 이게 이렇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하고요, 중앙정부하고도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박지원 그 목포에 있는 국회의원분 있잖아요. 예, 대북 선거 때문에 감옥 갔다 오시고 되게 최 올라오신 분, 말씀 잘하시고, 예. 그분이 그냥 손절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경 차장을 막 차관을 엄청 까더라고요. 자격 없다고, 사퇴해야 된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하고 민주정부가 깨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가 깨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도 시세가 안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역들은 민주당이라 하더라도 예,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중앙, 지자체, 민주당 지금 다 깨졌어요. 당정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뭔가 조금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계속 그 규제 쪽을만 일관적으로 갔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제 공급 수량을 계속 제시할 겁니다. 이건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재를 찾았습니다. 유휴 부재를 찾았습니다. 나올 겁니다. 근데 저처럼 25년 동안 활동한 사람이 이제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 다 기억하고 박제해 갖고 있단 말이죠. 부룡님은 97년도부터 다 데이터가 있어요.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파동 사이클 그 5차 그거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데이터를 보완해서 내가 외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2002년도부터 제가 데이터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그런 것들을 수리조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웃겼어요. 제가 20년 전에 수리했던 것들을 또 새로운 분이 찾았다고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정치권에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새로운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처럼 여기 고인물들은 그걸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러면 또 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반복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공급에 대한 사인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규제도 하겠지만 뭔가 완화책이 나올 것들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속도점 뭐 이런 것들 물어비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되면은 이제 서울 전체 규제 지정을 했다는 것들이 규제가 됐고 대출 안 나오고 아무튼 대출이 어려졌다 그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거래가 감소되면서 공급 차단이 된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대학 논문에서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시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아파트나 새 아파트들은 프리미엄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전세 물량이 줄잖아요. 토지거래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서울처럼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들이라 하더라도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연결이 돼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풍선효과일 텐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규제 지역을 지정하면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풍선효과가 생겼어요. 왜? 그때는 투자자들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근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 이후부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아직도 그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종부세가 너무 컸어. 다주택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예. 입맛이 없어요. 뭐 딸이 100점 맞았다 그래도 좋겠다. 뭐 이런 거. 갑자기 영혼 이체 다 합법이 나오기도 하고 막. 예. 내 딸인데. 예. 아무튼 2020년도에 그런 충격을 받았었는데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마 다 하나씩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똘똘한 한 채 정도 하고 안 팔리는 거 몇 개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분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 거를 잘 안 살려고 하죠. 예. 그럼 풍선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이게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 내부터 생겨요. 같은 규제 지역인데 강남 3구, 용산 3구를 규제하니까 마포, 성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규제 지역이잖아요. 규제 지역이라도 그로 가요. 그럼 그쪽 못 사면은 이제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영등포구로 가는 것들이고 거기 못 사면은 노도강, 강남구, 중남구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규제 지역 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이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옛날처럼 비규제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끝자까지 갔을 때 고민을 하는 거죠. 노도강, 금강까지 왔어요. 도봉까지 왔는데 진짜 살 거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아까 말한 구리로 가겠지. 그다음에 별내나 다산으로 가겠죠.
오정부의 GTX-C 역세권 바로 앞에 신규 막 됩다반이 큰 대단지 입주하네? 근데 비가 안 붙었네? 뭐 그런 거 갈 수 있겠죠. 예. 고양시 덕행구 갔더니 창릉역, 대곡역 사이에 뭐 화정지구, 삼성지구 있네? 원흥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다음에 올해 말에 뭐 착공한다고 하면 덕원지구에 뭐 홍대 대장선 뭐 착공하잖아요. 전철역 없었는데 여기 전철역 들어오네. 이런 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일단 서울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서 호재, 광역교통망 호재, 입지조건 호재 보이는 쪽으로 가겠죠. 옛날처럼 무조건 비규제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일단 서울 다 돈 다음에 왜? 실수요자들이라서 따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방으로 풍수효과가 가겠느냐? 지방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왜? 여기는 그래도 실거주자 위주로 선택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지방은 누가 선택해요? 여기는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죠. 비규제니까. 물론 지방 내에서 실수요자들로 가겠지. 근데 전국 전체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이 가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강의에도 지방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삼익비치 사도 돼요, 지금? 예. 그런 질문들 하세요, 진짜. 서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제가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사라는 말씀이에요. 예, 저는 삼익비치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들. 뚜껑이 없는 아파트니까. 수용구 동래구에 좋은 아파트 사도 됩니까? 새 아파트 가면 좋죠. 예. 수용장 있는 아파트 좋아요.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는요, 갭을 끼고 살 수 있어요. 일단은 갭을 끼고 살 수 있는 데들은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라 하더라도 주택이 여러 채 있는 분이 아니야. 주택이 없거나 있어도 한 채 정도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규제까지 사시는 분들은 총 다 해서 한 3개 정도 이하로 관리하신다고. 그렇게. 그런 것들만 사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혹시 저 말고 다른 사이트에서 전세가랑 매매가에 붙었다고 됐다만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매매 사업자나 아니면 법인사 이용해서 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도 상관은 없는데 그게 정말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세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예. 내가 세금도 모르고 대출도 모르고 그냥 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알면요,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생수까지 사도 돼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바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뭐냐면요, 일단 1년, 2년, 3년 갖고 가도 되는 아파트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그런 아파트들은 그럴 만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가는 2년 내내, 3년 내내 조정이 됐는데 제가 작년에 부산을 관심 있게 본 게 뭐였냐면은 전세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갭이 줄 거잖아요. 제가 물론 갭 붙어있는 거 하지 말라고 했지 갭이 주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서울서도 갭이 줄고 있는 건 사도 괜찮아. 입지가 좋으면은 이런 부분들 주목하라는 얘기죠. 대신 뭐라고 썼어요? 고급 단지, 프리미엄이 있는 단지들. 그러니까 그 부산 내에서 일단 부산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아는 단지들은 다 좋죠. 사회비치는 전국이 다 알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LCT 이런 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도 되는데 잘 모르는 것들은 사지 말라는 얘기죠. 조그맣거나 나홀로거나. 예.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10개 단지 중에서 9개는 다 유명한 단지인데 그 9개는 다 올랐어요. 한 단지가 안 올랐습니다. 소형이고 오래됐어. 재건축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마시형님 이제 이거 샀어요. 오르겠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올라요, 그건. 10개 중에 9개가 올라도 그건 안 오른다. 예. 왜? 오르는 걸 사지 안 오르는 걸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하고 사면 안 돼요. 예. 대응을 하는 거지. 그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쭉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규제인데 이거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투기 과열지구 지정되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은 조합원에 대한 지위 양도가 어렵습니다. 이거 몇 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피해보는 게 어디죠? 재건축이죠.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물건이 2개 이상 있는 사람들은 팔아야 돼요. 이게 겹치면은. 그러니까 5년 내에 지당청 금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5년 안에 2개 다 조합 분양을 하는 것들은 하나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이후는 팔기가 어렵죠. 투자자들은 산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팔 수가 없을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은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가시면은 앨리스의 재건축 재개발 강의가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문제가 생겨서 재건축은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진도 많이 못 나간 것들은. 재개발은요. 비슷한 조건이긴 한데 여기는 관리 처분 때까지는 팔 수 있어. 그렇죠? 조합 설립 인가부터 관리 처분이 생각보다 길어요. 최소한 5년은 넘을 거 아니야. 좀
즐기다가 팔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은요. 여긴 그런 게 없잖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확실한 데들은 리모델링이 제일 호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쓸데없는 걱정들을 해요. 리모델링 하면요, 돈 많이 들고요,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온대. 저 모양이 예쁜 게 중요해요? 예. 예. 모양이 예쁘면 좋지. 추가 분담금 조금 내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드잖아요. 정비 사업은요, 전 제일 중요한 거 꼽아라거든요.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 말고, 이런 조건들 따질 때는요, 돈이 더 중요하냐, 디자인이 더 중요하냐, 시간이 중요하냐면 전 무조건 시간이에요. 비싸더라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 리모델링 단지 중에 추가 부담금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모양이 예쁘지 않다 하더라도 입주할 때쯤은 피가 붙어 있거든요. 그거 팔고 그때 재건축 단지로 가도 되지 않아. 그쵸? 네, 그래서 정비 사업도 한번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성이 있는 분들 말씀이고요. 대신 제가 이거는 조금 이제 물론 갖고 계신 분의 빙의해서 말씀드린 것들이고, 나 무주택자야.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일 악재가 뭐라고 그랬죠? 재건축이라고 했잖아. 그럼 재건축으로 가야지. 던질 거니까. 던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던질 때가 어딜 것 같아요? 전 목동이라고 생각해요. 14개 단지가 동시에 가. 예,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겁니다. 맞죠? 내가 목동 2단지 갖고 있는데 3단지도 갖고 있어. 7단지 갖고 있는데 5단지도 갖고 있어. 몇 년 차 안 나거든요? 5년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하나 청산받아야 됩니다. 여기 피가 지금 얼마예요? 10억 다 넘잖아요. 그럼 이거 대충 1억이라도 싸게 팔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야. 실거주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좀 다른 거죠.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물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1급지는 단기 보유하는 것들로 여기는 뭐 투자, 뭐 아무튼 기타 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노도강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경기도나 서울서 입지 떨어지는 지역은요 지방 투자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규제를 받으면. 규제를 안 받아야지 옹기가 가는데 옹기가 못 가도록 지금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가 바뀌었어. 규제하기 전까지는 이쪽이 2등이었었는데 규제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방이 더 나아 지금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실패 예견된 수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패했지만 정책은 실패했지만 우리라도 성공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내 집 마련, 상급지 갈아타기, 예, 그리고 투자하실 분들은 지방 물건들, 서울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아파트 분야는 널려 있어요. 이번 책에 제가 지금 아파트만 설명하고 있지만 비아파트로도 한 3분의 1은 배려를 해놨어요. 많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다행히 최근에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5% 이상 올라온 것들도 있고 매물들도 괜찮게 많이 나온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셔도, 특히 은퇴 앞두시고 계신 분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어디 갔는데 조금 이제 여기가 나이가 좀 지긋이 있는 분들 강의를 했습니다. 제일 어리신 분이 50대더라고요. 그래서 50대, 60대, 70대, 80대 분들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자꾸 이제 몸테크, 재테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예, 그만하시고, 예, 어차피 지금부터 투자해도 부자 못 됩니다. 그랬더니 막 저한테 야유로만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 보시고, 그냥 똘똘한 집 한 채 하고 수익형 부동산 하시라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부터는 은퇴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은 현찰 흐름 챙기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몸테크도 할 수 있어. 그게 안 되면은 몸테크부터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거 안 챙겨놓고 몸테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맞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아침에 2시 반에 내가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2시 반. 오늘 겁니다. 요거는 지난주 거고요. 이게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2주 거고요. 한 주 동안이죠. 서울이 2주 동안 5사 올랐는데 이번 한 주만 50이 올랐어요. 이거는 규제적 발표한 다음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막판 수요 몰린 겁니다. 막판 수요. 예, 20일까지 여유가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번 주 월요일이 며칠이었죠? 20? 예, 그러니까 20일 날 카운팅 한 건데 그때까지 몰린 거의 기준이니까 주말까지 거래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번 그 규제 발표되고 지난 5일 동안에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서울, 경기였어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인천도 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울산은 여전히 좋았고, 세종도 좀 거래가 된 것 같고, 충북, 그다음에 전북 이런 지역들이 좀 거래가 많이 됐다. 매매로는. 그리고 이제 전세는 어차피 실수니까 규제하고는 별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것 때문에 뭐 규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세 계약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쭉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지역만 체크하면 될 거예요. 전세는 대부분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지역이 전북에 있고 경북에 있고 제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들은요 대부분 물량이에요, 물량. 예를 들어서 이 경북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뻔해요. 포항일 거예요, 포항. 예, 물량, 미분량이 많거든. 예, 그리고 전북은 군산하고 그 익산, 미분양이 좀 있는 것들인데 입주장이 항상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주장 빼고는 제주도는 또 특별한 케이스가 논의를 하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뭐 임차 가격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수요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으로 터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방도 지금부터는 봐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아니고요. 이건 투기 과열지구 똑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딱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는 정말 게으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지도를 똑같이 썼잖아요. 이거 정말 창의적이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대통령 인수 기간도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했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옛날 책들 그분이 썼던 것도 찾아보기도 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또 아니야 보니까 그냥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러면 왜 냈을까를 고민 생각해봤는데 이분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데피셜인데 정책을 자문해주는 책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그냥 찍어준 것 같아요. 여기 좀 풍선효과 이렇게 해서 하라고. 예. 근데 그 책사분들은 투자자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정책에 대한 비판하고 평가만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내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박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도강 금강까지 오릅니다. 그렇게 해요. 규제를 안 하면은 노도강 금강까지 오릅니다라고 한 거예요. 예, 노도강 금강까지 오릅니까? 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올랐고. 그다음에 문재인 때도 올랐으니까. 근데 오른 것들의 결과가 뭐였어요? 쭉 올랐어요? 아니면 빠졌어요? 예, 빠지고 또 올랐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보 좀 회복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전체 평균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노도강 금강구회 중에서요, 정보점 회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 단지도 없다고요. 예.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평균으로도 그렇고 제일 비싼 단지들을 못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으로 못 넘는 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어. 하나라도 올라갔는데 어떤 단지도 못 넘었거든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지역인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렇게 부동산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똑똑한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서 교육으로 강의를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교 수준에 뭐가 있는데 유치원생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게으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우리 또 작가님이 그 부익남 정태익이 방송 나가서 그랬잖아요.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참아줘라. 그 얘기를 방송에서 했어요, 세상에. 예,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럼 여기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행복해하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 사람 중에는 이번 대책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정책을 만든 사람만 신나게 그 첫날, 둘째 날 막 신이 나갖고 이번 정책은 세다 하면서 신나했잖아요. 그 몇몇 전문가들 빼고는 다 별로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아이고, 20분밖에 안 남았네.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정책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면은, 결론은 이제 결국은 이제 딱 기준이 나왔죠. 서울의 중위 가격은 15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그 국정회의장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중산층 서민이기 때문에 건들지 말아 달라라고 민주당의 한 의원이 용기 있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아무튼 제 생각도 그래요. 15억 이하는 서민 아파트가 맞아요. 그럼 15억 이상 아파트는요? 부자 아파트인가요? 아니요. 중산층 아파트. 예.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반대하실 분 많은 게 많고, 역시 저는 투기꾼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중산층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방 분들은 서울 사람보다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 대부분이죠. 여러분들 부자예요? 강남에 살고 계신 분, 서초구에 사신 분들도 부자라고 하면 부자 아니라고 해요. 중산층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억 넘지 않은 아파트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다 살고 계신 분 집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12년도에 10억밖에 안 했다니까요. 10억대밖에. 11억 했단 말이에요. 지금 70억 하는 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 정도였으면 다른 아파트들은 5억, 6억 했을 거란 말이죠.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런 아파트에 그냥 10년 동안 살았더니 갑자기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50억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이 부자예요? 예, 추가 분담금을 내라 그러면 못 낼 사람들 많을걸요? 물론 몇 억은 내겠지.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추가 분담금을 이번에 음마아파트 추가 분담금 보셨습니까? 예, 12억, 9억. 대형 가려면. 예, 좀 못 낼 것 같은데, 느낌상. 그쵸?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거 딱 보니까.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아마 대부분 못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분들이 15억 이상 아파트 이상 산다고 해도 안 되지 않을까? 결국 뭐냐면은, 일단 15억이라고 기준을 정해놓고 보면요. 대출을 맥시멈 6억이잖아요. 6억이죠. 6억 빼면은 9억 원 이상이 있어야지 서울 아파트 들어올 수 있잖아요. 9억 이상 통장에 있으신 분. 예, 그분들만 서울 살 수 있어요, 이제. 살 수 있다고,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거주하시는 분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아까 행운에 속지 마라. 여러분들 실력이 아니라 운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태어났으면 못 들어와요. 9억 이하 있으면. 그쵸? 그렇잖아요, 지금부터는. 또 하나는, 임차 끼고 못 사죠. 임차인들도 못 들어와, 이제. 이제,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한 건 거래낼 때마다 임차 물건은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임차인들도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임차인들도 못 들어오죠. 마지막으로 지방분들은 실거주가 안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TX로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럼 못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방분들 제외, 임차인들 제외, 9억 원 이하 이상 현차원산 제외. 그럼 누가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살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자녀분들. 그렇죠? 2억 원 우리 국가미용처럼 자녀들 증여해준다고 하시는 분들. 부모님의 덕으로. 그런 분들만 계속 돌겠죠. 그래서 그럼 거기에 그 이너서클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시면은 코인도 해야 되고요, 주식도 해야 되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 돼요. 예. 코인은 외국 그 지갑을 하게 되면은 120배 쓸 수 있거든요. 1억 넣으면은 120억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뻥튀기를 2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예. 지금 금융권 투자하는 거잖아요. 레버리지 써가지고 대출 받아서. 예, 부동산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 오늘도 보니까 그 주식 거래하는 거 금리 낮춰준 거 아세요 혹시? 예, 갑자기 주식 그 거래하는데 레버리지를 낮춰주겠다 대출을 하란 얘기잖아. 예. 주가 올리겠다는 얘기죠. 아무튼 전 그게 반대하지 않아요. 전 주식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좋아하긴 하고 있긴 한데, 근데 리스크가 어떤 게 더 많은 건지는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결론이 그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회들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 사각지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중에서 규제를 안 맞는 것이 생겼네요, 세상에. 이게 주거 용도가 주거지만 해당이 된대요.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는 또 해당이 또 안 되는 데잖아요. 야, 이게 또 그 기회가 생겼잖아요. 또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 생숙 같은 아파트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오피스텔 생숙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수들 영역이긴 해요.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런 주상복합은 아파트니까 한번 활용해 볼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대출 이런 것들, 대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거주어 의무 없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뭐 단타로도 좋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제 강화 지역은 불안하시면 피하셔도 돼요. 거기다 집이 있다. 그럼 또 못하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피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청정하고 아주 깨끗한 분위기 때문에 그냥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규제 지역으로. 예.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과 경매시장 틈새를 노력하는 것들, 이분들 좀 이것들은 최선의 전략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경매 전문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와서 또 저한테 막 이제 뭐 자랑하는 거예요. 뭐 형님, 뭐 그러더니 기회가 왔다고 드디어. 근데 물건은 저도 이제 경매 물건들을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딱 한두 번씩만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없어요. 아파트는 없어. 그 전 단계에다 해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나오면은 첫 건에 다 낙찰될 것 같아요. 비싸도. 왜? 갭을 낄 수 있잖아. 경매를 받게 되면 토지거래 구역에 대한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잘 아시는 분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수물건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가끔 나오거든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규제 지역 내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매물들이 가장 많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물권자들 재건축 물건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2020년도 임대사업제도가 18년도부터 생겼나요? 19년 생겼나요? 그때 하신 분들의 이제 임대 물건들이 다 시장에 나올 거잖아요. 제 주변에 이제 어저께 안순남 세무사님이랑 투에이스님이랑 한 분기에 한 번씩 저녁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세금 내기만 해. 예, 그러니까 그 6분이 모였는데 저 빼고는 다 세무 전문가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는데 요즘 그분들 상담하는 게 다 그거였더라고요. 임대사업자 물건 나오는데 이것들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파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듣다 보니까 이분들도 팔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임대사업자 물건 중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텐데 나쁜 것은 똑같은 고민할 거예요. 안 팔릴 것 같고 좋은 것들은 언제 파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도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아무튼 결론은 물건 나올 거예요.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내년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누렸다가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아직까지는 임대사업 제도를 부활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만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말씀드릴게요. 규제가 만든 기회들. 마지막에 풍선효과 하나가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건 전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부산 광역시 보도자료 제가 가끔 봅니다. 부산 좋아하니까 그저께 뜬 자료예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1단계 선두주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한다고 모집 결과를 발표했어.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딱 봤더니 화명 금곡지구. 화명은 북구예요, 북구. 그 김해공항 내리시고 쭉 도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낙동강을 딱 건너가는 보면 딱 보이게 막 이렇게 롯데캐슬 쫙 보이고 거기가 이제 북구 화명동인데 그쪽이에요, 그쪽. 예, 거기에 지금 이렇게 공모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의지가 보이죠, 일단. 그리고 뭐 여기랑 비교할 것도 없이 해운대 1, 2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그 유명한 자동 신시가지입니다. 자동 신시가지는 목동 아파트 같은 데요. 목동 신시가지라고 보면 돼요. 거의 똑같아, 구조가. 연차는 목동보다 한 3, 4년 늦었는데 여기가 학군이 되게 좋아요. 학교도 좋고 학원가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에 유일한 단점은 뭐냐? 집이 30년이 넘었다는 것도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입지죠. 그래서 그냥 여기 비규제잖아요. 설마 여기 규제하겠어요? 예, 이런 것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 조각처럼 하나하나 모으세요. 그러면 아마 투자하실 분들도 지방은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도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2020년도 12월 달, 이건 2021년도 8월 달 그러니까 규제 지역 지정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직전이었고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이때도 강의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때 오히려 더 잘 나갔죠. 그때는 빠숑이 최고였는데 네, 지금은 잊혀진 이제 아재가 돼버렸어요. 아무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규제적 지정한 것들을 비교해 드렸었어요.
예, 누가 어디가 제일 먼저 지정이 됐고 어디가 제일 먼저 해제됐고 그것도 해주셨는데 그것도 갖고 오네요.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 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거 갖고 온 거예요. 예,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지정된 게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동두천이에요. 동두천. 2021년도 8월 달에 지정이 됐으니까 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거만 가지고도 지금 한 10시간을 떠들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드릴게요. 그냥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디가 더 좋은 거예요? 네? 몰라요. 그건. 네.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거 갖고 왔을 때 제가 이거 강의할 때는 그때는 더 센 거가 좋은 데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제가 갸우뚱한 거예요. 왜 갸우뚱했냐면은 보세요.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인데 조정대상지역, 송산구는 또 조정대상지역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물을 딱 쳤죠. 대충 했구나.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노렸던 아파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아파트만 본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때부터 정규 강의 할 텐데 제가 뭐 아파트 하나 설명드리면서 주변 아파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같은 지역에 있어도 달라요, 성질이. 다르다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황당한 실수를 저지르잖아요. 예, 이게 두 개를 나눌 일이냐고. 붙어 있는데 심지어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단 이때 지정됐던 지역들을 보시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지정됐던 것 중에서 2021년도 9월달, 10월달 시세를 파악해 보시고 관심 있는 지역들은 그때 정고점을 넘은 지역과 넘지 않은 지역만 지금 엑셀로 정리해도 되게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다. 제가 그건 정리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여러분들 하시라고. 네, 그건 제가 본 강의에서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정고점보다 심하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2021년도보다 지금 거의 4년 지났잖아요. 4년 동안 근처도 못 오고 더 빠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지. 네, 지금 그런 걸 추천해 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옛날에 규제 지역 지정됐었다고. 안 된다니까, 이제. 옛날보다 수요도 줄었고요. 공급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구축이 올랐는데 지금 구축이 안 올라요. 입지가 나쁘면. 입지가 좋은 코어 지역은 올라요. 근데 입지가 나쁜 구축들은 이제 포기해야 돼. 언제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찾을 거야.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다 했습니다. 이게 메인인데 결국 이거는 시간도 없이 돼. 예, 5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5분 만에. 이제 어떤 집을 사야 되느냐? 시장 양극화되고 있고 금리 변동성이 있고 정책 리스크가 있는데 감이 아닌 데이터를 선택해야 될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감이 필요해요. 예, 감과 데이터와 감이 필요해요. 맨 마지막에 감은 경험입니다. 경험. 현장 많이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으로 사는 시대, 말 그대로 옛날처럼 호재 갖고 살고 누가 찍어주고 이게 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감은 버리고 내가 경험한 감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편적인 정보, 소문에 의존 찍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프로테크가 너무 좋아요. 제가 프로테크를 따라갈 수가 없어. 뭐 아실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요즘은 저는 아실하고 지인 딱 2개만 보여요. 그다음에 KB 부동산도 너무 좋고, 예, 딴 거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도까지 다 표시가 돼 있어갖고 그냥 쭉 긁고 와서 그냥 엑셀에 붙여놓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샀다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에. 예, 저도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지금으로 생각 따지면 저걸 왜 샀지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부끄러운 것들 많잖아요. 막 진짜 운이 좋았죠. 아까 제가 중개업소 그거 있잖아요. 제 경험 담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지방의 소 아파트인데 대단지 아파트인데 심지어는 3,000세대예요. 중개업소가 없어. 3,000세대인데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거 제가 어떻게 팔았게요? 예, 지역신문에 내야 돼요. 근데 내가 홍보를 해야 돼. 물론 내가 유명해지기 전이니까 지금 그렇게 못하죠. 큰일 나지. 파시하게 물건 팔면은. 예. 저 옛날에 유명하지 않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막 제가 막 홍보하고 다니고 막 그 전단지 만들어서 그냥 다 뿌리고 다니고 막 그렇게 팔았어요. 그거. 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채를 정리할 텐데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회복기에는 먼저 일어나는 것들,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들이 똘똘한 채다. 비싼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방어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회복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황금성이 돼야 돼. 예, 그리고 실거주가 만족도가 결국은 지금은 투자자들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채, 두 채, 세 채밖에 못 사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떨어지면은 선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요즘 제일 따지는 게 뭐냐면은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안 팔리면 끝나. 큰일 나요. 잘 산 것처럼 보여도 싸게 샀죠. 싸게 사면 뭐예요? 안 팔리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잘 팔리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살 때 팔리는 걸 봐야 돼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래량이 있는 아파트 사야 돼요. 예, 제가 그 3천 세대 아파트는요, 거래량이 없더라고요.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어. 예, 임차인들도 20년 살고 막 이런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야 돼. 바뀌는 지역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재현, 그러니까 기준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걸 계속 찍어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 특히 이게 지역, 지방 아파트 할 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잘 모르는 지역 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여기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보태시면 된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감히 데이터인데 여기서 현장 누적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내가 현장을 가야 돼요. 내가 그 아파트를 봐야 되고 그래야지 남들이 하는 감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컷오프 12구간 100점 가점을 했는데 제가 랩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예, 거기 써 있는 거니까 읽기만 할 거니까 어차피 뭐. 예. 봅시다. 또 일단은 이제 이게 합의 100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입지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40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60점, 70점, 8점을 줬었는데 이제 입지는 40점만 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역세권, 직주근점, 학군, 생활 인프라,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 사이의 점수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들 감으로, 현장 감으로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좋은 아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만점 주면 돼요. 예, 그리고 그걸 비교하면서 상대 점수 빼는 거지. 예, 빵점짜리는 없겠지, 아파트면. 네, 상대로 내리면 돼. 그래서 비교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상 이상적인 아파트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입지마다.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가 제일 좋잖아요. 원베일리하고 인천에 있는 뭐 송도의 아파트 비교한다. 그건 아니에요. 송도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랑 비교하는 겁니다. 점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기본입니다. 이거는 상품이에요, 상품. 예, 예전에 상품은 제가 한 10% 줬는데 요즘은 상품에 대한 중요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솔직히 더 주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은 상품에 대한 점수를 더 올려야 돼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에서 점수를 좀 깎아서 25점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 용적률, 건폐율, 대지지분, 주차, 동간거리, 일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상적으로 이게 2000, 1800 이게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한 500세대 이상이면 됩니다. 그거 만점 주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왜? 지방에 가면요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없는 곳이 꽤 많아요. 예, 택지가 넓어야 1000세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있어야 1000세대가 나오거든요. 지방에서는 다 쪼개서 분양합니다. 세종시도 생각보다 1000세대 넘는 단지가 많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다시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요즘은 플로테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분양 물량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수급, 미래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플로테크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 유동성인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모르시면 이거 빼고 해도 돼. 점수 가점이 높지는 않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가 좀 되는 것들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가 올라가야 돼. 매매가는 한동안 심지어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뭐 3년, 5년 동안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지역들은 사도 돼요. 언제 3, 4년 동안 안 올라간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 동안 안 올랐어요. 내려갔다 이랬어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 예. 근데 그때 제가 봤던 게 뭐냐면은 전세가였어요. 전세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매매가 빠졌죠? 전세가 올라갔죠? 붙었죠? 서울이 갭투자 가능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그걸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산 분들이잖아요. 차떼기를 들어갔잖아요. 차 대전에서 갖고 갑자기 기름동으로 가요.
가양동으로 가고 등촌동으로 가고 물건 나온 족족 다 계약해. 갭이 1000이야. 근데 평당 1000만 원이 안 돼. 부산도 평당 1000만 원이 넘고 대구도 성남 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쓸어본 거죠. 그때부터 서울이 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세가하고 거래가 되는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거래가 되는 것들은 왜 보여야 되냐면은 누군가 이사를 와야 되는 것들이거든. 가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쭉 설명해 놓은 장표들이니까 나머지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유튜브 거기다가 올려놓을게요. 예,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을 수도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 특별한 거 없어요. 예, 거기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그렇게 나왔다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대충 한 60% 정도 아파트는 올라가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인천, 경기는 확실한 것들은 4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적나요? 예.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 대부분 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파트야. 이게 숫자가 적냐면은 경기도에 아파트가 정말 많아요. 저도 다 몰라. 예. 저한테 문의해 오시는 아파트가 제가 다 반도 내가 모르는 아파트입니다. 제가 모르는 아파트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25년 동안 수조 산 사람인데 내가 모르는 아파트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근데도 모르면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25%라고 하는 게 절대 개수 대비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광역시들은 더 그렇겠죠. 지방 광역시도 생각보다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한 15% 정도만 챙기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할 게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선정한 단지들 이런 단지들일 텐데 이런 단지들은 가끔가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 아파트 왜 빠졌어요? 라고 지금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십니다. 나쁜 아파트가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더 넣고 싶었는데 서초구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 넣어도 돼. 아무거나. 예. 얘네가 1등이냐? 그게 아니에요. 1등이 아니라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돌리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수치 넣고 돌려봤어, 그냥. 자동으로 나온 거야.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엑셀로 툭툭 튕겨 나와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들어갔지? 그런 아파트도 있어, 솔직히. 근데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은 그 아파트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파트를 안 좋아하지만 수요가 있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주관적인 것들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간 아파트 중에 더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2억 원 그분 아파트는 없어요. 그 아파트 좋은 아파트예요. 예, 그런 말씀이고요. 예. 금천구에도 아파트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 너무 좋은 아파트고요. 예, 그다음에 솔직히 난 이 아파트가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예. 강남구에는 새 아파트 많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아파트들은 뭐 여기 이제 우리 그 이한주 국정위원장님이 들어가실 아파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예, 부럽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 다 아시는 아파트. 그러니까 이런 거 주상복합이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오피스텔도 튀어나오더라고요. 실수요가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 뭐 잠실주공 5단지 1cm S인데 그러면 파크 저기 뭐야 저거 뭐 헬리오시티는요. 뭐 그다음에 그런 거 나오는구나. 예, 그리고 트리즘 레이크 팰리스는요. 바로 나오거든요. 레이크 팰리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파트. 그래서 왜 안 나왔지? 저도 제 모델 보고 따지고 있었어요. 근데 안 들어갔지만 좋은 아파트예요, 이것도. 왜? 얘네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요. 빠질 수가 없어. 별도로 놀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심지어는요, 거기 갤러리아 팰리스라고 하는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그거는 시세는 많이 오르지 않지만 실거주로는 되게 좋은 아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월세도 생각보다 오히려 얘네보다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시세가 낮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나오지 않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예. 뭐 강동구도 이거 말고도 많잖아요. 예. 그렇죠. 올파포가 왜 빠졌어요? 그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둔천주공 왜 빠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다 보면은 내가 맨날 헷갈려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 저도 제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도 뉴스 브리핑 하는데 아무튼 뭐 제가 싸다고 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한 게 있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제가 혹시 말 실수해도 뇌랑 미랑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인사이트가 있으면 구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성수동에도 저는 솔직히 새 아파트보다 요거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성동구에. 왜냐면 옥수동이 있고 금호동이 있거든요. 좀 솔직히 그런 쪽이 더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 근데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솔직히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이건 일반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간 것 같고 첼리투스 이것도 솔직히 일반 아파트는 아닌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단지들 그리고 이제 아까 사인해드리고 있는데 파시온님이 추천하셔갖고 거기 아파트 샀어요라고 하시는 분이 좀 전에 있었었거든요. 제가 축하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아파트는 진짜 숨겨진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비쌌다고 믿으시겠어요? 그때는 더 비쌌어요. 근데 이게 재건축하면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보다 비싸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려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파트는요. 원래 재건축이 벌써 됐어야 됐었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게 정말 딜레마인데 그 규제 지역이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규제도 아니었는데 원주민들이 재건축하는 걸 싫어했어요. 이 아파트가 너무 좋아. 영원히 살고 싶어. 그렇게 50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래서 원주민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산 사람이나 자녀분들이 지금 조합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 이해하세요? 앞으로 이런 단지가 많을 겁니다.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진도가 왜 안 나가느냐? 규제 때문이 아니라 원주민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면 재건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속된 말로 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옛날 분위기면 지금도 진도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증여를 많이 했어. 지방분들이 많이 올랐어. 지방분들 오신 분들은 다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좀 꽤 빨리 나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마포구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서도동도 그렇고요. 뭐 영등포구 이게 여의도가 영등포구예요? 여의도는 여의도입니다. 영등포가 아니고 차라리 당산이나 신길루타운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보니까 예, 그렇고요. 동작구 뭐 이게 여기는 오히려 이거보다 이것도 좋은 아파트긴 하지만 좀 구축도 들어갔으면 좋은데 구축도 괜찮은 아파트 많거든요. 동작구는 입지가 좋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개 찍었다고 찍은 것만 사시면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이거 갖고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주변 아파트 보셔야 되거든요. 예. 양천구. 예. 이거보다 뭐 목동 힐스테이트나 내면 아델리치나 그런 것들도 좋은데 빠졌다는 것. 그것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마곡 엠벨리 4단지보다 전 7단지가 더 좋은 단지인데 빠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다 좋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리고 신도리 이편산 4차는 야, 제가 이거 20년 전부터 추천했었는데 20년 전에 추천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쭉쭉쭉 넘어가. 책에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지금 사는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웬만하면 재건축이 되는데 경기도부터는 추가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될 거 있어요. 그래서 될 거랑 안 될 거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 좀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지방 가겠습니다. 지방. 송도는 괜찮은 입지인데 송도는 딱 하나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물량이 많아. 분양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근데 송도는 10년 갖고 간다. 그럼 좋아요. 실거주하실 분들은 너무 좋다. 그 말씀드리고요. 뭐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해운대구, 뭐 수영구 말할 것도 없죠. 뭐 수성구도 말할 것도 없고 대전 서구는 둔촌, 둔산. 예, 둔산입니다. 크로바 아파트는 다 아시죠? 예, 크로바 아파트, 도안신도시 이런 지역들은 좀 기억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남구, 봉선동. 제가 이 얘기했다가 정확히 필수집에 나온 거잖아요. 2018년도 오늘이었어요. 10월 23일. 날짜도 기억해. 예, 필수집에 이 장면이었어. 혹시 PT샵에서 오신 분? MBC. 오늘 오셨을 것 같은데? 8주년 기념 방송 찍어주세요. 네네. 오늘 녹화하고 있죠? 제가 그날 그거 못 찍은 게 너무 영어로 찍었어야 되는데. 예, 아무튼. 오늘도 SBS 탐사 프로그램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찍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영어로 또 다 찍었어. 이상한 편집할까봐. 탐사 프로그램이라서. 예, SBS를 믿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예, 이게 짜집기 하면은 제가 한 말인데도 내가 저런 의도로 했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네, 다 했습니다. 마지막 장편인데 이 20개니까 정답표가 아니라 나만의 렌즈라는 것들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 100개가 싹 다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예, 이런 기준 하시면 되겠다. 예,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넘어갑시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거 괜찮냐 했더니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이거 만드신 분 오셨나요, 여기?
너무 잘 만들어서 단톡방에도 올려주셨길래 갖고 왔는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작권 누가 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단톡에 돌고 있는 거 갖고 온 거라서 이게 뭐죠? 2호선. 예, 맞습니다. 이제 2호선이 제일 핵심 입지인 것 같아요. 왜 그 전까지는요 9호선이 핵심 입지였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은 강남을 완전히 갔으니까. 근데 결국은 지금부터는 두 가지입니다. 새 아파트가 공급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공급될 게 남아 있는지 이게 하나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싸지만 조금 더 비싸질 것들이 남아 있는지인데 다행히 요 2호선 안쪽에 현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강남만 됐지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생각보다 정비 사업의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쪽 취약한 데들은 오히려 뉴타운 지역에서 빨리 갔는데 2호선들은 다 상업지역이었었잖아요. 상업지역들은 정비사고 잘 진도를 못 나가요. 그게 오히려 독이자 약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2호선 라인 쪽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거 그분이 알고 찍으신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중심은 일단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삼성동에 일자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걸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입지거든요. 제가 이제 물레역에 있기 때문에 2호선을 거의 매일 타거든요. 30분도 안 걸려요. 이 북쪽으로 가도 40분밖에 안 걸리고. 이게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비사업 물량들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거 규제 지역들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 했어요. 제가 한 10분 오버했는데 강의 도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책 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이고요. 덕분에 또 베스트셀러 진열장에 올라가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스마트 튜브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나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계속 좋은 콘텐츠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